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 관련 검색량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오늘 한국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오전 11시 기준 1523원 70전까지 치솟았고 KOSPI는 7731포인트로 무려 12.16% 급락했습니다. KOSDAQ 역시 7.37% 하락한 950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개장 초반 당국의 개입 신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다시 반등했다는 겁니다. 역외 시장에서 달러 매수세가 거세게 몰리면서 1514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순식간에 1520원대로 되돌아온 것이죠. 과연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급락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중동 정세 악화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군 헬기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24bp 오른 2.69%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3년물은 1.9bp 오른 3.924%, 10년물은 2.9bp 상승한 4.301%, 30년물은 무려 4.5bp 급등한 4.330%를 나타냈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더 많이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S&P500은 2.93% 하락한 7,386포인트, 나스닥은 5.22% 급락한 25,67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오프 장세가 본격화된 것이죠.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 수치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는 환율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오전 11시 2분 기준 전일 대비 11.60원 급등한 152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직후엔 12.90원 급등 출발했다가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1514원 10전까지 내려왔지만 역외 달러 매수세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100선 턱밑까지 올라서면서 숏커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날 대비 환율 하락률은 0.44%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는 전일 종가 기준이고 실제 장중 변동성은 훨씬 큽니다. 원자재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4,203달러로 3.09% 하락했고 WTI 원유는 배럴당 88.7달러로 2.03%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53%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코리보를 보면 3개월 물이 2.88%, 6개월 물이 전일 대비 0.01%p 오른 3.07%, 12개월 물도 0.01%p 상승한 3.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나온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베어 스티프닝입니다. 이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해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기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나타날 때 발생하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3년물보다 30년물 금리가 더 많이 오른 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다음은 역외 달러 매수입니다. 역외 시장이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싱가포르, 런던 같은 곳에서 24시간 달러 원 환율이 거래되는데 여기서 달러를 사는 힘이 강해지면 국내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처럼 국내 당국이 개입해도 환율이 다시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숏커버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걸 의미합니다. 달러를 빌려 팔았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들이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환거래 규제는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과 운용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걸 완화한다는 건 은행들이 달러를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오늘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회의 후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완화하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달러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죠. 또한 국민연금의 외화 조달 방식 다변화도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환율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개장 초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환율이 다시 반등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3년 국채 선물에선 578계약을 순매수했지만 10년 국채 선물에선 908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오늘 밤 발표될 미국 CPI 지표가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달러 강세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 입장에선 이중고인 셈이죠. 일본 국채 30년물 입찰 결과도 변수입니다. 시장 흡수력이 약하면 아시아 전체 채권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금융시장은 중동 교전 재개, 미국 증시 급락, 달러 강세라는 3중 악재를 맞았습니다. 환율은 1523원까지 치솟았고 KOSPI는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정부는 외환거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미국 CPI 발표가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추가 하락, 낮게 나오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중동 정세 안정화 여부가 관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선 무리한 레버리지나 단기 매매보다는 현금 비중 관리와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환율 1,500원대 후반은 심리적 저항선이므로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시장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분석,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시장 변동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